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왜 어떤 사람은 70세인데도 50대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50세인데도 70대처럼 늙어 보일까요? 그 차이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바로 우리 몸 안에 숨어 있는 아주 작은 구조물 텔로미어라는 녀석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에 붙어 있는 반복적인 DNA 조각이에요. 과학자들이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는 좀 이상했대요. 왜 끝에 똑같은 글자들이 반복되지? 예를 들면 TTAGGG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그저 쓸모없는 쓰레기 DNA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텔로미어가 우리 몸의 나이를 말해주는 일종의 시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의 텔로미어는 약 8,000에서 12,000개 염기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져요. 1년에 약 30개에서 200개 정도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70세쯤 되면 평균적으로 4,000에서 5,000개 정도밖에 안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같은 나이여도 사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60세인데 텔로미어가 40대 수준인 사람도 있고 반대로 60세인데 텔로미어가 80대 수준으로 짧아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텔로미어 길이가 실제 건강과도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텔로미어가 긴 사람은 정말로 젊어 보이고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텔로미어가 짧은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기도 하고 몸도 쉽게 망가집니다. 그럼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세포 분열 능력이 떨어집니다. 상처가 나도 회복이 느려지고 피부 재생도 느려져요. 두 번째, 염색체가 불안정해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염색체끼리 엉켜붙거나 끊어지면서 세포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세포가 노화 상태로 들어가요. 이 노화 세포들은 죽지도 않고 더 이상 분열하지도 않으면서 염증 물질만 계속 내뿜습니다. 이런 노화 세포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전신 염증이 늘어나고 이것이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가 늙는 걸 넘어서 심장질환, 당뇨,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재밌는 연구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텔로미어가 일반 근무자보다 더 짧았다는 연구가 있어요. 밤낮이 바뀌는 생활이 몸속 시계를 망가뜨리고 결국 텔로미어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공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더 짧다는 결과도 있어요. 미세먼지 같은 환경 스트레스가 세포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 임신 중 받은 스트레스가 태아의 텔로미어 길이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엄마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의 세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텔로미어를 스스로 복구하진 않아요. 하지만 텔로머레이즈라는 복구 요소가 특별한 상황에서 잠깐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첫째는 칼로리 제한이에요. 먹는 양을 평소보다 20-30% 줄이면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둘째는 간헐적 단식.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같은 패턴이 텔로미어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온도 자극입니다. 사우나나 냉수 샤워 같은 극한 온도 자극이 텔로머레이즈를 자극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핀란드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사우나 문화가 언급되기도 하죠. 넷째는 식물에서 추출한 특정 화합물들인데요. 녹차의 이지시지, 강황의 커큐민, 포도, 껍질의 레스베라트롤 같은 성분들이 텔로머레이즈 활성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효소를 무조건 많이 활성화시키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바로 이 텔로머레이즈를 과하게 쓰기 때문이에요. 암세포는 죽지 않고 무한히 분열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이 효소거든요. 실제로 텔로머레이즈를 억지로 높인 실험용 쥐에서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 너무 빨리 닳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은 혈액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해서 생물학적 나이를 확인하는 검사도 나와 있어요. 또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성격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세포의 나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미래엔 텔로미어를 직접 조절해서 노화를 멈출 수도 있을까요?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현재 텔로머레이즈를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 중이에요. 하지만 암 위험성 때문에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고, 대신 텔로미어가 너무 빨리 줄어들지 않게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분자 단위로 아주 구체적인 변화들이 쌓이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텔로미어는 이 모든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세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텔로미어 아끼는 생활을 해볼까 하는 생각 드셨다면 그게 바로 젊어지는 첫 걸음일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